자, 신성 델타테크 주주 가족 여러분들, 현재 시간 오후 5시 23분이고요. 자, 오늘 장마감 관련해서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자리가 좀 안 좋은 자리까지 밀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신성이가 어떤 반전을 만들려면 결국에 이 재료가 나와줘야 돼요. 재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료 뭐죠? APL 머티리얼즈. 이게 나오지 않는 한 신성의 어떤 주가 흐름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거고, 자, 주가가 밀린 이유는 지금 신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자, 시장이 무너진 이유 뭐예요? 대표적으로 CPI 지수 발표가 오늘 저녁에, 오늘 몇 요일이죠 여러분들? 9월 13일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 9시 반에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본이 좀 빠져나가고 보수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신성이가 지금 아무래도 재료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약해져 있다는 게 재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재료는 있지만 이 재료가 안 터져주니까 재료의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약화될 때는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재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면 같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 수급들이 안 들어오니까 다른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얘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성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고, 기술적인 대응 전략들 좀 알려드릴 건데, 영상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여러분들 꼭 눌러주세요. 왜냐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구독, 좋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야지만 제가 성취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 댓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좋았는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할 때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리액션, 구독과 좋아요 반응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또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떤 일절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취감만 느끼면 돼요. 성취감, 즐거움을 느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신성이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일정을 잘 아셔야 돼요. 일정. 자, 우선은 첫 번째로 APL 일정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재료의 둔감성, 그죠? 재료가 약화되는 부분들, 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 약화가 된다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 방어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픽하고 쓰러지는 거죠. 시장이 안 좋으면 픽하고 쓰러지고, 어떤 악재성의 내용 나오면 픽하고 쓰러지고, 이런 식의 어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료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이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오히려 시장을 역행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뭐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시장이 떨어지건 말건 간에 재료만 나오면 얘는 올라갈 수 있다. 왜냐? 강력한 재료의 테마주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이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9월 13일 오후 9시 30분 이날 뭐예요? CPI 지수,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이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우리한테는 악재, 낮게 나오면은 우리한테는 호재라 보시면 돼요. 자,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아졌다면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다음 주 21일, 다음 주 목요일 날 FOMC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동결을 할 거냐, 금리를 좀 더 올릴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의논이 있을 텐데, 발표가 있을 텐데, 이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주식시장은 딱딱하게 굳어버릴 거다, 얼어붙을 거다. 그죠? 아무래도 금융시장을 올가매는 거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돈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외국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근데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융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CPI 지수가 높게 나올 거라는 우려감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 오늘 CPI 지수와 또 이제 9월 14일부터 미국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5일이죠.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이때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시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가 있었을 때 다시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환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CP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수가 높게 나오면 환매수가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CPI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환매수가 안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FOMC 일정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조정장이 지속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정들, 시장의 일정, 분위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LK99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온다면 이런 이슈들까지 신속하게 팩트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무료 소통방에는 우리 신성데이터테크 주주분들과 초전도체 가족분들,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만,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만 누르셔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LK99 관련된 팩트 체크가 완료된 정보들을 발빠르게 공유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와 해외의 신속한 정보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 관련된 종목들, 신성 데이터테크라든지 모비스라든지 선암, 그죠? 이런 종목들,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 브리핑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꾸준하게, 초전도체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신속한 정보들 꾸준하게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셔서 LK99 관련된 정보들과 우리가 신성 데이터테크를 분석할 때 시장을 분석할지, 재료를 분석할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디테일한 분석을 받아보시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만약에 답장이 안 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문자가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락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 마지막 4자리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제가 확인해서 가장 빨리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한 분 한 분께 제가 무료로 이렇게 직접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식에너지 김재성 대표입니다 해가지고 직접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성 데이터테크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자리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가 46,250원이었어요. 이 자리를 깨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에서 살짝 깨졌습니다. 45,800원 자리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 자리 깨지면 46,250원 깨지면 일단은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다시 잡아야 된다. 다시 올라올 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재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다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다. 근데 일단은 리스크가 생긴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는 일정 물량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매도를 만약에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42,000원 42,000원 자리까지 일단 보시라.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면 42,000원 자리까지 깨져버리면 요 포인트, 만약에 여기까지 깨지면은 진짜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신성이가 그동안엔 잘 버텨주고 있었지만 만약에 재료가 계속 안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또 밀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더라도 일단은 리스크가 생긴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성 주주분들 웬만하면 매도 안 하시고 가져가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내가 만약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많다 이러면은 그냥 42,000원 내려갔다가 다시 뚫어줄 때 추가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다만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재료의 힘이 계속 약해지고 있고 재료가 나오기 전에 주가를 계속 못 지켜주고 흘러내리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방어는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신성이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업사이클은 만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주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업사이클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업사이클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46,250원 이 자리 위에서 놀아줘야지만 업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결국에 얘가 밀리더라도 이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42,000원짜리가 중요한 자리고, 오늘 주가가 빠지고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은 잠겨있는 상태. 이 얘기는 뭐냐, 세력들의 어떤 돈의 힘 자체가 빠져나가는 흐름은 아니다. 다시 한번 주가 올려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 세력의 돈의 힘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지금 시장의 어떤 이슈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물론 CPI 지수가 잘 나오면은 내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주가가. 근데 CPI 지수가 애매모호하게 안 좋게 나오면 내일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원래는 동시 옵션 만기 때 시장의 흐름만 좋으면은 환매수가 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고, 세력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의 힘 자체가 다 빠져나가진 않았다.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성이가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다. 다시 업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직 APL 발표는 없었지만 지금 APS, 미국 물리학회, ACS, 미국 화학회, 이 두 곳에서 LK99 관련된 긍정적인 논문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 내용은 이제 APS에 실렸던 LK99이 초전도체일 수 있다. 초전도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LK99의 긍정적인 논문이 수락이 됐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APS는 전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물리학회, 전세계 최대의 물리학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논문이 통과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ACS, 이거는 미국의 화학회인데, 미국 화학회는 화학회 쪽에서는 전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위고 저널에서도 화학저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ACS, 여기에도 황화구리를 부정하는, 막스 플랑크의 황화구리 연구를 반박하는, 결국에 LK99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논문이 여기에 게재가 됐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ACS와 APS, 이 두 곳에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APL도 3대 학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좋은 반응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LK99 관련해서 네이처가 또 긍정적인 내용을 기사로 올렸다. 네이처는 이중인격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부정을 엄청 하던 100% 게임 오버다. LK99 초전도체 아니고 절연체다. 이렇게 얘기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떤 식의 발표를 했냐면 LK99처럼 파티해가지고 긍정적인 어떤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했지만 불순물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연구, 막스 플랑크의 연구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의 재배열로 인한 상전이가 프리프린트에서 보여준 저항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기존의 연구는 이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시키고 저항이 0인 상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죠? 이 불순물이 재배열을 통해서, 그죠? 재배열을 통해서 상전이가 일어나서 저항 감소, 저항이 0인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네이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종합적으로 우리는, 네이처는 자성과 전송, 밴드 구조 등 매혹적인 물리적 개념과 기술에 대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네이처가 그동안에 올렸었던 LK99 관련된 부정적인 논문, 부정적인 실험 결과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은 범위에서 그 방식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죠? 절연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LK99의 주요 성분이 절연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그냥 초전도체가 아니고 그냥 절연체일 뿐이고 황화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내용을 풀어서 네이처에다 올렸는데, 근데 이 내용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불순물을 실제로 유용하게 만드는 이 내용. 이 내용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죠?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종종 무시가 된대요. 무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다. LK99의 경우에는 이 불순물에 대한 어떤 실제로 유용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 퀀텀에서 밝히기에는 이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구리와 납이 치안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도핑 과정이 생겨요. 여러분, 도핑 과정. 그죠? 도핑 과정이 생기면서 적절한 도핑으로
초전도 현상으로 물질의 어떤 특성이 바뀌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존의 어떤 막스 플랑크 팀의 연구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무시하면서 그냥 불순물을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가 없었죠. 퀀텀에서도 원래 LK99의 몸통 자체는 절연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납 아파타이트, 납 인해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효과들, 부리아와 납의 적절한 치환, 그리고 셀프 도핑,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도핑과 결합에 대한 과정이 있어야지만 뭐가 생긴다? 초전도체의 물질로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처에서도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ACS, APS 이쪽에서 긍정적인 어떤 논문들이 게재가 되면서 네이처에서도 어떤 쫄리는 마음이 있는 건지 계속 중립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데이터테크가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재료가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 재료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신성도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성의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재료는 아직 남아있는데 힘만 약해졌을 뿐이에요. 재료가 등장했을 때는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딱딱 김재성 대표의 오늘 맥점만 딱딱 잡아드리는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에너지 초전도 가족방에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LK99 관련된 팩트 정보들을 이렇게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신속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내 언론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에서 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논문이라든지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초전도 관련된 신성 데이터테크 관련된 이런 종목들, 뭐 서남이라든지 모비스, 신성,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련 종목 브리핑까지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한 분 한 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입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누락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영상에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만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빨리 좀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